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11월 7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25bp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정도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에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23일,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침 5시 39분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일단 시황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남에서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뭐 사는 건 아니고 오피스텔 하나 팔았는데, 제가 전북에 살잖아요. 짜장 다 먹고 중국집 영어 끝나고 강남 갔다가 강남 갈 때 또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 갖고 엄청 막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1시 넘어서 잔 것 같은데 또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일어난 김에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월요일 밤이었나? 요즘에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6만 6천? 정도에서 방송을 했었고, 그때 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ABC로 빠졌다가 ABC로 상승했다가 ABC로 이렇게 또 다시 빠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만 8천까지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저는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락은 일단 멈춰 있는 상태고 약간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는 이제 하락이 끝났다,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차트는 좀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제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 그때 좀 뭐 매수 포지션에 조금 더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오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다 벌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덕분에 테더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갔죠.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0원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벌써 104까지 올라갔네요. 진짜 달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하 이제 시즌이니까 빅컷을 했잖아요. 0.5%나 금리를 인하했는데 해갖고 떨어져서 100을 좀 깨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100을 깨기는커녕 다시 올라가서 104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환율도 다시 1380원까지 올라갔고 테더 가격도 1375원을 찍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11월에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일반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제 나름의 합리적 추정으로 요 두 가지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은 충분히 8만 달러 이상은 바로 돌파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죠. 이거는 거의 좀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1월 중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5일 날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11월 7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25bp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뭐 빠른 시일 내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당선되고 금리 인하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도 이 가격이다. 만약에 한 6만 7천? 요 정도 가격대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한 15% 정도 수익이 있을 거기 때문에 20%쯤 되겠네요. 20% 수익 정도를 기대한다면 네, 충분히 들어가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미 이 두 가지가 요거 됐을 때 뭐 7만 몇천 되고 요거 됐을 때 뭐 7만 9천 뭐 이렇게 되면은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진입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미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생길 테니까 그때는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쯤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입한다. 뭐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하는 거죠. 트럼프는 당선될 것 같고 FOMC는 동결되더라도 12월에는 또 인하할 수 있으니까 방향성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 좀 비트코인이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면 확실해지면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11월 7일에 금리 인하되는 거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했더니 만약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7만 4천 달러 정도 됐다. 그래도 8만 달러가 아닌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뭐 한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확인 매매하는 거죠. 네, 호재들을 확인하고 이때 진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투자는 잘 안 하고 저는 1번 아니면 3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가 실현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도 인하했다.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세게 나왔다. 조정이 세게 나와서 뭐 한 7만 달러나 아니면 지금 같은 가격 6만 8천 달러나 뭐 여기까지 다시 빠졌다. 그때 하락한 다음에 하락 후 진입하는 거죠. 요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그냥 쭉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게 대응의 영역이죠. 네, 요런 거는 이건 예측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확실해지면 가는 거. 네, 확인 매매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갈 수 있어서 요런 리스크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세 번째는 떨어지면 매수하고 안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이거 인내가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투자는 좀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하는 것과 인내로 하는 거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라면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럼 반 정도는 이때 투자를 하고 나머지 반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호재가 다 실현됐음에도 가격이 하락하면 요때 진입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투자금을 다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정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얘는 진입이 안 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에 정답은 없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고 트럼프와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시세를 많이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투자할지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미 투자를 쌀 때 많이 하셨던 분들은 투자를 아주 잘 하셨으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하락한다고 팔지 마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내년 한 3, 4월까지는 네,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냐? 11월 7일에는 금리가 인하할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뉴스와 지표들을 보긴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거냐 어떠냐는 저는 주로 아시겠지만 폴리마켓을 주로 참고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금리 인하 될 거냐? 네, 이거는 주로 페드와치를 참고합니다. 얘네들이 좀 정확하고 좀 신뢰도가 높거든요. 특히 페드와치는 신뢰도가 엄청 높거든요.
이게 지금은 잘 몰라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그러니까 한 11월 5일이나 11월 6일 이쯤 되면 거의 그냥 전 믿거든요. 거의 이대로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전에 데이터대로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데이터가 이제 2주 후에는 바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대로 안 바뀌면 이대로 실현이 되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먼저 보도록 하죠. 대선이 이제 뭐 한 13일 정도, 12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12일하고 18시간이 남았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연일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도박사들은 트럼프의 우세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지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해리스는 조금 안 된다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더라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리스는 또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다. 미국에서 좀 백인이 아닌 여성 대통령이 지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미국에 뭐 최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 뭐 현지 소식을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대4 정도로 트럼프 쪽을 당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한 8대2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좀 뒤집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이에 해리스가 갑자기 뒤집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리스는 이제 쥐고 있는 패가 별로 없습니다. 큰 격차를 다시 이렇게 돌리려면, 역전을 하려면 무언가 전략을 짜고 뭐 일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뭐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트럼프 당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는 저는 한 6대4 정도?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6, 그냥 동결할 가능성을 4,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잘 모르겠어요. 페드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금리 인하 쪽으로 다시 다행히 무게추가 많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일러요. 네, 그러니까 25bp 인하한다. 요쪽이 한 91%고 동결한다가 9%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인하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계속 가능성이 좀 뒤집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반도 안 됐거든요. 오히려 동결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남기고도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22bp 인하 쪽이 더 높았다가 갑자기 50bp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비컷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훨씬 높지만 25bp 인하가 훨씬 높지만 갑자기 동결이 치솟으면서 동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좀 유력하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치 않고, 근데 제 생각에 11월에 인하 안 하면 12월에는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5.5에서 지금 금리가 5%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올해 안에 4%대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둘 중에 한 번만 하면 4.75가 될 것이고 둘 다 하면 한 4.5%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게 된다면 1% 인하한 거죠. 네, 불과 한 3-4달 만에 1%나 금리 떨어지는 건 크게 100bp나 인하한 거잖아요. 되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는 요 정도는 이 두 가지가 되면 제 생각엔 거의 확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에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때 금리 인하 안 하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하냐? 저는 트럼프 당선이 더 강력한 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설사 안 된다고 해도 트럼프 당선만 돼도 이거는 그냥 올타임 하이는, 그러니까 최고치 경시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치가 73,777달러였나요? 네, 요 정도 되는데 요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4K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당선만 돼도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 나쁘지는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은 그럼 어떠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승장이 좀 가까워 오는 느낌이 나서 그런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뭐 희망회로 돌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회로를 돌릴 뿐입니다. 뭐 제가 뭐 전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은 저런 희망을 갖고 있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희망이잖아요. 희망은 이대로 안 될 수 있죠. 제 예측은 제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이 틀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간다 하면 비트코인은 뭐 그래도 한 20% 하락에서 멈출 거예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한 50%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맥스페인이라 그러나? 좀 최대 하락률, MDD라고 하나요? 아무튼 최대 하락률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알트의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빠지면 한 20% 빠질 수 있고 올라가면 플러스 한 100% 정도 수익이 기대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어떤 알트는 떨어지면 마이너스 70% 정도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플러스 뭐 한 300%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저는 이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좋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알트 종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눠먹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3000%라면은 지지난 시즌 뭐 이럴 때처럼 기대 수익이 3000%라면 투자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트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알트가 뭐 100종 있을 때랑 한 10,000종 있을 때랑 100배가 늘었잖아요. 100배 이상 늘었거든요, 종류가.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갈라먹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놈만 간다,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는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장은 엄청 욕하시죠?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 물려 있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한국 주식은 되게 많이 욕하잖아요. 한국 주식이 이런 거예요. 잘 벌면 좀 벌 수 있지만 그냥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전 알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주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죠. 한 3개월 정도. 정말 짧아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요때는 알트코인을 뭐 한두 달 정도 단타를 치는 건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트의 계절은 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막 빠지면서 알트가 막 올라가는데, 저는 그 시작이 오면 그때 뭐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투자금은 최대 한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비극이 많이 시작되거든요. 그 정도는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아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지면서 비트가 상승하는데도 떨어지면서 알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불장의 서막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짧게 또 막 장기 보유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때 잠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선진입해서 투자하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되니까 잘 안 됐을 때 하방도 단단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왜 비트코인만 얘기하냐? 비트코인만 사실 지금 좀 좋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코인리스에서 뉴스를 좀 보면 주기영 대표가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요새 좀 신나서 좀 포스팅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쁨이 느껴집니다. 1179곳에서 1000곳이 넘는 기관이 ETF 덕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그리고 ETF잖아요. 주식 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얘네가 뭐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현물로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라 현물 ETF 통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지 알트 쪽으로 흘러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돼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막 던지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알트에 너무 강하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우량 알트라고 하는 솔라나, 이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뭐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환상적으로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연속으로 2억 달러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대략 거의 한 25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3, 4억 정도 되는 가격인데 엄청나죠? 네, 3, 4조. 네, 3, 4억이 아니라 3조에서 한 4조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이 1, 2주 만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변이 없으면 오늘 이제 낮 1시쯤, 1시에서 2시쯤에 이제 다 발표가 되거든요. 보통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블랙락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블랙락이 어마어마하죠. 블랙락은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와, 블랙락이 거의 뭐 혼자서 다 했네요. 뭐 매일매일 막 3억 달러 이상 막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의 하드 캐리로 인해서 또 이번에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라나나 이더 차트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차트가 뭐 별로 안 좋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거의 최고점 근처까지 왔죠. 네, 나쁜 차트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항이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요걸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뭐 쭉쭉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가 엔비디아의 요맘때, 그러니까 뭐 작년 말 정도 됐을까요? 엔비디아 한 39불에서 한 55불 요 사이일 때, 요때 느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에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좀 저항을 맞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뭐 요런 상태? 전 약간 요런 느낌 나요. 네, 요거를 이제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영역대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도 비슷한 상태예요. 지금 요 저항대 한 140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네, 올타임 하이를 다시 쓰면서 이제 1위를 넘보고 있거든요. 애플 시총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를 또 뚫어낸다면 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거죠. 이건 차트적인 분석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저는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좀 저항이 아주 센 요 가격대에서 작년 엔비디아 차트 참고해 보세요. 여기를 이제 좀 뚫고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차트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갈 길이 아직은 멀어요. 뭐 혹자는 2,800만 넘어서면 3,000은 쉽게 넘어선다라고 말하지만 2,800이 일단 가장 힘든 구간이고요. 여기 뚫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뚫어내면 그 다음에는 한 3,200쯤에서 강력한 또 저항선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3,600쯤에서 또 만나게 되고,
4천쯤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한 6만 4천을 뚫어내고 뭐 6만 6천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뭐 7만 달러 뚫어내고 7만 4천 달러 뚫어내면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숙제 중에 2개는 클리어했고 이제 세 번째 숙제 코앞까지 왔죠. 6만 9,500인가? 네, 한 400달러 정도 남기고 떨어졌는데 하여튼 요거 2개만 뚫어내면 이제 비트코인은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아직도 너무 이게 저항선이 많아요. 이걸 다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4,800달러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최고가인데 요것도 뚫어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는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는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관점이에요. 솔라나는 아주 중요한 1차 과제는 해냈어요. 162달러 정도가 저항선이 되게 셌는데 일단 이거는 뚫어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더리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이 여기가 또 되게 세죠. 그냥 퉁쳐서 한 200달러쯤이라고 할게요. 162달러는 뚫어냈고 이제 한 200달러쯤에서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뚫어내냐? 이게 다음 과제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사상 최고점이 한 250달러 정도 되거든요. 259.9달러, 한 260달러라고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솔라나는 한 200달러를 뚫으냐, 그리고 260달러를 뚫게 되냐, 이 두 가지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새로운 영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불장이 오면 500달러에서 한 800달러? 네, 그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저는 이더나 솔라나는 뭐 아주 미미한 양만 있습니다. 거의 투자가 있지 않다는 점. 그냥 입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네, 비트코인 위주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저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펀더멘털로 봐도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타 알트들 있잖아요. 뭐 도지코인 어때요? 뭐 리플 어때요? 델리시움 어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할 때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도 안 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거를 잘 모르는데 질문하셔도 제가 뭐 좋은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투자 판단은 네,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요즘에 최근에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보다는 네, 현재는 비트코인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환율은 뭐 이거는 뭐 제가 진짜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요때가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1305달러.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지금 분위기는 차트로 봤을 때는 요게 거의 바닥으로 보여요. 그냥 제 눈에는. 이때 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 30 밑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많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때가 아마도 그 FOMC 회의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딱 B컷을 하고 나서 테더 가격이 엄청 빠졌죠.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좀 오르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기 부근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략 한 1,400원대까지는 차트로 봤을 때 네, 테더 가격과 달러 가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동안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더 가격이 올라가면 네, 한국의 비트코인 홀더분들은 좋은 거죠. 업비트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1,400원 좀 넘어가서 한 1,420원쯤 된다고 치면 7만 달러가 됐을 때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7만 1,000이나 7만 2천 달러쯤에서 1억을 찍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11월에 1억을 넘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2천을 10월달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내에 7만 2천 찍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미 대선하고 금리 인하 FOMC 회의가 좀 맞물리면 그때는 좀 1억을 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1억은 그냥 되는 거 아닐까. 네, 이 두 가지가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1억은 갈 거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 관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리시하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요때가 1시간 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일단 나오긴 했어요.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표이긴 한데 그러면 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러면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하락 조정폭은 한 여기 부근입니다. 그래서 한 64K에서 65K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좀 불리시한 느낌이니까 한 65K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6,000달러가 깨지면 알람이 울리도록 일단 코인나우 알람 설정을 해뒀어요. 그때 지켜봐서 약간 좀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뭐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 하면 돈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관점 공유 정도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요때가 좋은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부근 어딘가에서 많이 빠져도 한 64,000 정도일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손익비가 좋은 자리도 빠지면 요 정도 올라가면 앞으로 좀 크게 요때 진입을 하면 저는 뭐 대략 한 달 정도 네, 좀 포지션을 들고 있을 생각인데 어찌됐든 좀 큰 수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좋은 시간들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좀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달을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 1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되나요? 3개월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3개월을 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을 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앞으로 한 5년을 본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0년을 본다. 환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20년을 본다. 그러면 아주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게 본인의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반 정도는 여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겠고 반 정도는 여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나름의 전략을 잘 세워서 비트코인 투자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코인 생기초 지금 수강 신청 중이거든요. 아마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면은 코인 강의 있을 테니까 이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관련해서 뭐 좀 기초적인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고수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고요. 코인 투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녹화본 수업으로 진행되고 톡방에 제가 함께 할 거니까 여기에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